자,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통신이라는 과목인데 아시다시피 그 20문제, 그쵸? 20문제 중에서 한 이 두 과목 컴퓨터 아키텍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요 두 가지가 대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스트럭처,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뭐 요 정도 과목이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6대 4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어쨌든 오늘은 데이터 구조, 데이터 통신, 그 프린트물을, 그쵸? 그 프린트물을 이 프린트물로 변경했을 뿐이기 때문에 편집상 위치는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달라지더라도 똑같아요. 그걸 만들고 나서 이 PT를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아시다시피 뭐 리포트를 쓰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타이틀만이라도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풀거나 해설을 봐도 이런 거지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애우겠다, 많이 뭐 욕심내서 엄청나게 상세하게 공부하겠다, 그러면 시간 다 흘러가기 때문에 요점 중심 개념에서 빨리 봐야 되지 않나 하고 문제를 뭐 기출문제 중심으로 많이 풀어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죠. 타이틀 중심으로 가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를 탁 봤는데 어디서 본 건데라고 하면 이제 기출 문제니까 찾아서 확인해 보고, 인터넷 타이틀, 인터넷 키워드 갖고 찾아보고 이러면 극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자, 데이터 통신 개요입니다. 요거는 이 타이틀은 이제 문서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잘못된 거고, 이건 의미가 없고요. 자, 데이터 통신 개요. 자, 이런 단순한 것들을 보통 물어보죠. 데이터 통신이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이거는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통신과 데이터 처리가 결합된 방식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데이터 처리하려면 당연히 컴퓨터 개념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 전송 개념은 매체라든가, 즉 전송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데이터 통신을 보게 되면 전송계와 처리계 나눌 수 있는데, 그렇죠? 양쪽 다 사실 컴퓨터예요. 사실 컴퓨터인데, 얘는 데이터 처리는 이제 컴퓨터가 받아서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컴퓨터의 기본 구조가 맞죠? 똑같죠? 전송계는 이제 전송이란 그것 때문에 CCU, Communication Control Unit, CCU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송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해야 되니까 신호를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변환해야 되고, 회선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입력하고 전송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는 그냥 컴퓨터를 이용한다. 전송이는 전송이란 말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건 데이터 처리는 다른 말로 산술 연산, 논리 연산, 이런 처리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전송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통신이니까, 통신이니까 통신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전송 장치에는 회선을, 그렇죠?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세 가지 포맷으로 바뀌어줘야 되겠고요. 당연히 무선 회선이든 유선 회선이든 회선이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하려면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겠고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송 회전, 요 회선을 가지고 통신 장치가, 그러니까 데이터 터미널 에퀴먼트, 데이터 서킷 앤 이퀴먼트 해갖고 DTE, DC, 여기 보시다시피 종단 장치와 모뎀 같은 게 있는 걸 봐서는, 그렇죠? 통신 장치가, 통신 제어 장치가 들어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데이터 종단 장치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즉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단순히 통신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DT가 컴퓨터라면 맞죠? 컴퓨터가 통신 회전 장치를 통해서 넘어가고 여기 유무선 관계없이 이제 통신 회전이겠죠. 단순하게 보시고 단말 장치 터미널. 그 뭐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단순히 옛날 말하면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요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형식을 입출력할 수 있는 그런 멀티 입력이 가능해야 돼요. 다양한 매체 입력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입출력 기능과 전송 제어. 왜? 통신을 하려고 하니까 입출력을 해서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넣어주고 그다음에 제어해 보내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고요. 자, 전송 장치. 전송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니까, 그죠? 뭐 보내는 말에 이제 접점이 중점적으로 있겠죠.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 맞고요. 전송계, 그쵸? 전송계하고 처리계, 중간 접점에 있어갖고, 알맞는, 여기 나오는 대로, 제어 기능, 데이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뭐, 교환해주는 거, 뭐, 그런 장치를 CCU라고 한다는 거죠. 자, 전송 매체는 전송 매체. 미디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유선, 무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하겠죠. 뭐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유선과 무선 뭐 구분하겠죠. 그래서 유선은 우리가 늘상 쓰는 것도 있고, 잘 보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트위스트가 꼬였다는 뜻이고, 두 개의 쌍으로, 그쵸?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죠? 케이블선 보셨죠? 그쵸? 인터넷 케이블선 보면은 두 선이 꼬여갖고, 248, 8개가 들어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스트, 꼬였다, 페어. 꼬인 것이 쌍으로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UTP, TP. 그 다음에 UTP는 unshielded, shield하지 않은, 차단하지 않는 그런 뜻이니까, 어제 TP 케이블이에요. 근데 UTP라는 케이블 더 많이 쓴다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그 케이블선을 보면 그냥 구리선 8개만 들어있는 거예요. 외부에 무슨, 외란을 차단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데 UTP, unshielded twist pair.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비닐 전선 말 그대로 구리선이에요. 말 그대로 구리선. 구리선 2개를 꽈서 만든 것으로 잡음에 강하다. 꼬은 이유가 외란을 방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오죠? unshielded UTP, unshielded TP. 그다음에 TP는 그냥 쉴드 TP인데 S를 빼고 부터 TP 그러면 쉴드가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분할 때는 그냥 구분 안 할 때는 TP, 구분할 때는 STP, UTP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동축 케이블 해서 케이블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게 이제 동축 케이블이에요. 코엑시얼 케이블 해갖고 A는 심선, 가운데 있는, 가운데 중자, 가운데 있는 선. B는 이제 절연해야 되니까 절연물. 그 다음에 C는 그 사이에 이제 외부 도체. 그 다음 피복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두 도체를 왕복, 그쵸? 요거 요거하고 요걸로 송수신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말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뭐 두 도체를 왕복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광기부는 아시다시피 옵티컬이 들어갔으니까 옵트란 말이 들어가면 빛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수치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죠. 유리 섬유를 여러 가닥 묶어서 외부에 보호 케이블을 붙인 건데 진짜요. 제가 봤는데 여기 학원에서도 보니까 그렇죠? 옵티컬 케이블을 써요. 이게 아주 가늘어요. 아주 가는데 걔가 너무 가늘면 이렇게 쉽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외피를 좀 두껍게 쓰죠. 예, 잘 구부러지지 않도록 외피가. 그렇죠? 실제로 그것이
장치랑 연결할 때는 진짜요. 머리카락 가늘기 정도의 유리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뭔가 잘못돼가고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보일 듯 말 듯 한 정도. 그래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보낸다는 거죠. 빛 신호가 이제 빛이 100% 전달되도록, 유리섬유, 즉, 옵티컬 케이블이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구조까지 깊게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못하더라도 이 정도. 자, 무선은 이제, RF 많이 들었을 거예요. RF는, 라디오란 말이 들어가면 무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선. 그냥 라디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라디오 하면 라디오 시스템이죠, 일종의. 라디오 시스템 혹은 라디오라는 기계. 그렇게 되는데, 그냥 RF, 라디오 프리퀀시 하면은 무선 주파수, 그런 라디오파, 무선 주파, 뭐 이런 주파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선 주파수, 고주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가청 주파수는 20Hz에서 2만인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으면 사람이 못 들으니까 비가청 주파수로 전송되는 거고요. 공중으로 전파하는 전기 에너지를 모두 다 라디오파라 그런다. RF라 그런다. 라디오 프리퀀시라 그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는 마이크로가 작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라디오파는 이제 가청 주파수이지만은 그나마도 주파수는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건데, 높은 건데, 마이크로웨이브는 주파수 매우 높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멀리 가는 긴 파형을 갖고 있는 장파, 중파,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상세히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런 거다라고만 이제 타이틀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성통신도 있고요. 뭐 위성통신. 지구 궤도에서, 지구 주위를 돌게끔 해서,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 통신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위성 중계 같은 게 바로 위성 중계라고 말을 아예 붙여 있잖아요. 그렇죠? 스테이트라이트 커뮤니케이션, 위성 통신, 지구를 선회하는 인공위성이 중개소 역할을 하는 그런 통신 시스템은, 위성 통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선이죠. 이렇게 되네요. 이 정도. 다음 중에서 무선이 아닌 것, 뭐 아주 간단하게나마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자, 변환 장치에서는 말이 많은데, 송신 수신 측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들어봤을 겁니다. 모뎀이라고 늘상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제 일반적인 얘기는 이제 모뎀이고, 이제 그것을 약간 좀 더 세분해서 들여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날로그 전송, 그렇죠? 아날로그 전송과 디지털 전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날로그는 우리가 쓰는 흔히 말해서 전화, 그렇죠? 보이스 전화는 이제 텔레폰, 즉 아날로그 보이스가 전달되는 거니까 이제 아날로그 개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뎀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할 때, 여기서 아날로그란 말은 이쪽에서는 아날로그 아니고 이제 통신 매체 보시다시피 이 통신 부분이, 통신 부분이 이제 아날로그냐 디지털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 시스템은 전화기는 100%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 모뎀을 사용했다는 뜻은 아날로그, 즉 구리선을 통해서 아날로그 데이터로 변환돼서 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디지털 전송에서는 말 그대로 양송수신 측에서 디지털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을 코덱으로 한다면, 거꾸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데이터로 바꾸는 것도 코덱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 매체가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보신 대로 디지털 서비스 유닛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DSU는 디지털 통신인데 디지털 데이터가 변환 없이 간다 이런 얘기죠. 거꾸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보내고 싶은데, 그쵸? 얘를 변환해서 코덱 변환해서 디지털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역변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모뎀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구리선을 썼는데 이제 아날로그밖에 못 가니까, 아날로그 통신이니까, 그래서 디지털은 1과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모가
모가 이제 모듈레이션이죠. 변화시킨다는 거죠.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변환시킨다. 변조. 그래서 뭐 양쪽 다 모뎀인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낸다는 가정하에 얘는 모 기능이고요. 그렇죠. 뭐죠? 모듈레이션.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요렇게 갈 때는 디모듈레이션. 또 이쪽에서 보낼 때는 역시 모에서 댐으로 가야 되니까 디모듈레이션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모뎀. 그렇죠. 코더, 디코더. 마찬가지요. 코더, 디코더. 코덱이라는 말을 이제 보통 줄여서 쓰는 거고요. 뭐 먹스, 디먹스 이런 것들도 이런 용어랑 같은 조성이 되는 거죠. 자, 전송 기술은 전송 기술 보게 되면 BPS와 보가 항상 나오죠. 뭐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언급되어질 수밖에 없죠. BPS는 말 그대로 순수 데이터 초당 데이터가 진짜 쓸만한 데이터, 즉 직접 활용하는 데이터가 얼만큼 갈 수 있냐, 이것은 BPS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단위로 신호 변환 중심으로 봤을 때는 보라고 하는 거죠. 보드가 아니고 보. 그렇죠? 그래서 BPS, 비트 퍼 세컨드 해갖고 1초 동안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간 수 BPS. 그 다음에 보는 1초 동안에 그게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1초 동안에 변화된 아날로그 신호 수,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문제는 많이 언급할 수 있겠죠. 기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비트를 보낼 때는 위상수가 2개. 1, 2, 3, 4. 가만히 보니까, 그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이죠? 이런 식으로 비트에 대해서 2의 자기 비트 수, 2의 비트 수를 하게 되면 위상수가 나온다는 거, 맞죠? 2의 1승은 2니까, 2의 2승은 4니까, 예를 들어서 3비트를 전송하는데 위상수는 얼마냐? 그렇죠? 2의 자기 비트 수, 243은 248, 24, 248, 8개죠. 그런 단순한 것도 설명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뻔하겠죠. second per second, cycle per secon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당 뭐 사이클 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요 개념을 기본적으로 보시고, 자,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많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단지 통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지 않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방통행 같은 경우는 단방향이죠. 한쪽으로만 가도록 정해진 거라, 이런 뜻이죠. 맞죠? 일방통행. 그 다음에 반이중은 그렇지 않죠. 반이중은 요즘은 이제 전철이 복선이 거의 다 돼 있는데, 복선이 안 된 곳이 아직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가 이렇게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양쪽 다 갈 수는 있는데 동시에 안 되죠. 그래서 기차가 이제 하나 비켜나가면 지나가고 다시 가고, 이런 반이중 방식의 철도 시스템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게 반이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무전기. 무전기는 한 통신 채널을 보내거나 받을 때 쓰기 때문에 동시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키토키에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내가 말을 다 했다라는 뜻으로 오버라고, 이제 말끝 뒤에다가 오버를 꼭 붙여줘야 돼. 이 사람이 말을 끝냈구나. 그렇죠? 그러면 듣고 있다가 오버라는 말 들으면 다시 누르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반이중이 되겠고요. 뭐 전이중은 아시잖아요. 그죠? 뭐 휴대폰이라든가 유선 전화기라든가 양방향 복선 전철이라든가, 뭐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양방향 개념인데, 통신적으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것이 그냥 통신으로 바뀌면 되기 때문에, 전화, 워키토키, 무전기, 그렇죠? 이거는 일방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라디오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보내고, 이제 아시다시피 동조 주파수를 찾아서 증폭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모니터도 일반적으로 바뀌면 하지,
요즘 지능형 모니터는 뭐 이렇게 눌러서 갈 수도 있는 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한 것은 기본 상태적인 얘기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요 무전기는 이제 아마 좀 다른 개념,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하는 거,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워키토키는 양방향 되는 무전기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됐죠? 이 정도는 보십시다. 자, 직렬 전송, 병렬 전송. 직렬, 예, 시리즈죠, 시리즈. 영어로는 시리즈, 그렇죠? 시리얼, 그런 개념이죠. 하나의 전송로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느린 속도가 되지만 요즘 하도 발달돼서 느린 속도는 그냥 병렬 통신에 비해서 느리다는 그런 뜻이지, 실제 자체로는 못 쓸 정도 느리면 이미 안 썼겠죠. 지금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드디스크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옛날에는 선이 엄청 많은, 그쵸, 이렇게 썼잖아요. 요즘은 선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 시리얼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USB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PISO, SIPO는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니죠. 이 데이터를 직렬로 데이터를 여기 직렬, 병렬이죠. 병렬로 데이터를 넣어서 직렬로 쪼개서 보낸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렬로 받아서, 그죠? 직렬로 받아서 병렬로 내본다. 이런 단순한 뜻이니까 이게 어렵다 느끼면 전혀 의미가 없죠, 진짜.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갑시다. 뭐 병렬 전송은 병렬, 그렇죠? 두 개 이상을 나란히 연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 아시다시피 시리얼은, 그렇죠? 시리얼은 제일 처음에 보낸 비트가 MSB냐 LSB냐 이렇게 정해야 되지만, 얘는 뭐요? 얘는 선이 8개 혹은 N개니까 어떤 비트가 최상인지는 이게, 그렇죠? 커뮤니케이션한테 스펙을 보고 알겠죠, 어쨌든. 이 그림에서는 위에가 MSB, 최고 높은 비트수, LSB니까 최고 낮은 비트수가 되겠죠. Least Significant, Most Significant, 그렇죠? 우리말로 한자어로 말하면 최상위 비트, 최하위 비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한 바이트를 형성한 비트들이 동시에 가서 1과 0을 조합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재조립이 필요 없잖아요. 어쨌든 직렬 통신은 하나씩 받아서 8개씩 착착 가져가야 되는 거고, 얘는 동시에 착착 간다. 이런 그런 단순한 뜻입니다. 자, 동기 전송, 비동기 전송은 동기는 아시다시피 줄다리기가 동기예요. 왜? 아시다시피 줄다리가 이쪽에서 밀리면 저쪽에 동시에 항상 따라와야 되잖아요. 고무줄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고무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가 움직일 때 같은 타이밍에 움직이면 동기고요. 얘가 보내고 제 받는 쪽에서는 편한 대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면 비동기가 된다. 이런 단순한 뜻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동기 전송에 대해서는, 그러면 비동기 전송 뭐야? 어디가 시작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것은 스타트 비트 이렇게 순서가 이게 먼저 가겠죠. 스타트니까. 자, 시작 시그널의 일종의 시작 시그널, 그렇죠? 시작 시그널인데, 그렇죠? 쭉 가서 뭐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페리티를 검증해 주겠다 해서 페리티,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끝이야 해서 스탑,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는 거죠. 받는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 사이와 사이에 그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약간의 아이들 타임, 즉 지연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 타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 정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다 보니까 본 대로 시작 전지 전송으로 부른다는 거죠. 불려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이제 하면은 알 수 있지 않나. 자, 그렇다면 동기 전송은 싱크로너스. 요게 어자가 들어갔죠. 이건 반대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가 없으니까 이제 동기가 되겠죠. 자, 송신측과 순측에서 타이밍. 아까 말했죠. 줄다리기에서 얘가 탁
잡아당기면 저기 맨 끝에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동기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미리 정해진 크기, 이만큼 보내겠다 그러면 시작해서 쫙 보내고 나서 끝 하게 되면, 그렇죠. 그것을 받는 쪽에서 조립을 해서 쓰겠죠. 데이터가 많거나 고속 처리가 필요할 때, 아까는 많지 않고 간헐적으로 보낼 때는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종류에는 이것도 종류가 두 개 있는데, 보시다시피 문자 지향 동기 방식과 비트 지향 방식이 있다는 거죠. 뭐 아시겠죠? 문자 지향은 이제 뭐요? 말 그대로 어떤 병렬적 개념으로, 바이트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고, 비트는 비트 중심으로 데이터를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동기전송에서는 이제 FCS, 여기 보시니까 프레임 동기 방식 이렇게 말이 있는데, FCS란 말이 나오면 프레임의 체크를, 프레임 체크 순서죠. 프레임 체크 시퀀스니까 뭡니까? 프레임 끝부분에, 프레임 뭐냐면 데이터 있죠? 이만큼 데이터를 보내겠다 그러면 어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것을 한 프레임으로 본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데이터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봤을 때, 그것을 프레임했을 때 프레임의 끝 부분에 수신 측의 에러 검출을 돕기 위해서 쓰는 필드를 FCS라고 합니다. 받는 쪽에서 이게 끝이야, 시작이야, 뭐야 이런 거 구분해 줘야 되니까 그걸 때 삽입하는 필드라는 거죠. FCS.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아까 보신 대로 에러 검출하는데 페리티, 아까 그렇죠? 얘는 단순히 여기서 페리티를 가지고 검사하는데, 그럼 얘도 뭔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시다시피 순환 잉여 체크, 순환 체크를 해갖고 CRC라고 해갖고, 이런 부분 에러 검출 기법에 의해서 이 에러는, 이 데이터는 이 에러 검출을 도입하면 검증된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이 FCS 방법에서는 CRC를 도입했다는 거죠. CRC는 다른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양쪽에서 보낸 쪽에서 수학적 다항식을 써요. 우리 AB 송수신 측에서 어떤 공통 수학적 다항식을 쓰기로 하자. 그러면 그 규칙에 맞게끔 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받는 쪽에서도 데이터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뭐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똑같은 다항식을 도입해 보면 맞네, 아니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뜻이고요. 이런 말이 있으면 뻔하죠. 페리티도 마찬가지죠. 페리티를 보내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받는 쪽에서 1의 개수를 세보는 거죠. 세서 홀수냐 짝수냐 같으면 얘 맞네 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아무리 복잡한 것도 어쨌든 여기서 이런 에러 코드를 썼어요. 그러면 받는 쪽에서 그런 에러를 써서 들어오는 에러 코드와 내가 맞는 에러 코드 같으면 에러 없다는 거죠. 그런 당연한 얘기고요. 이런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에러 확인 시에는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닌데, 그렇죠? 에러 확인됐어. 요 프레임에 에러 있네. 폐기하고 다시 보내라고 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문자 동기와 비트 지향 동기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문자 동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문자를 가지고 뭔가 동기 신호를 찾아내는데, 얘네들은 어떤 플래그 기법을 써서 한다는 거죠. 비트를 사용해서.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약자는 synchronous, start of transmit, start of header, end of transmit, frame check sequence, 이런 식으로 이런 약자를 써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문자 동기와 비트 동기가 있다. 차이점은 보시다시피 문자 동기에서는 헤더를 쓰는 반면, 그 다음에 스타트 오브 헤더의 시작, 그 다음에 스타트 오브 시작, 그런 말들이 사용되고, 끝에는 엔드 ETX 나오는데, 얘네들은 플래그 기법을 썼죠. 플래그, 주소 기법, 어드레스 있죠? 어드레스,
컨트롤 제어, 실제 데이터, 그 다음에 에러 검출을 위한 FCS, 그 다음 플렉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이 비트 동기. 그래서 다음은 무슨 동기인가라고 간단하게 문자를 볼 수 있지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뭐 이게 그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나오면 말 그대로 문자 동기 이렇게 보시고 뭐 플래그란 말을 하면 비트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거지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게 문자 동기인지 비트 동기인지는 그런 식으로 구분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신호 변환에 따른 변조 방식. 자, 그러니까 아날로그 전송할 때와 디지털 전송할 때와 변환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 디지털에서 디지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변조 방식을 보면 그렇죠. 디지털 데이터가 아날로그로 변화되기 때문에 디지털 변조란 말을 써서 ASK, FSK, PSK, 그 다음에 QAM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무선 설비 기사, 산업 기사 혹은 정보통신 기사 산업 기사의 이런 방식의 어떤 실기 시험을 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무선 설비 기사 같은 경우는 회로를 주고 이걸 꾸며서 측정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정보통신 기사는 그냥 말로 필답으로 이제 답을 쓰는 타입이잖아요. 실기 시험이. 이런 것을 써서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그대로 변할 때는 아날로그 변조,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변할 때는 디지털을 변조해서 아날로그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디지털, 즉 디지털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낼 때는 그냥 베이스밴드란 말을 쓰고, 그다음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변할 때는 이제 보통 PCM 방식, 펄스 부호 방식, 펄스의 어떤 신호 개수에 따라서 변조를 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뭔지 이게 틀리지 않게 낸다면 결론 뒤쪽이죠. 요 뒤를 보고 아날로그 요걸 보고 아날로그 전송, 디지털 요걸 보고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 구분한다는 거예요. 앞에는 무시하고 일단은 종류를 찾을 때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베이스밴드. 자, 나오죠. 디지털 형태인 0과 1로 출력되는 직류 신호를 베이스밴드가 기절한 뜻이에요,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직류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0은 0에 대해 해당하게끔 이게 0이야라고 파형을 만들고 1은 1이야라고 만드는데 얘는 그대로 그냥 보낸다는 거죠. 이게 베이스밴드. 자, 다시 한번 디지털 신호를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내면서 데이터를 하는 걸, 통신하는 걸 보고 베이스밴드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다 쭉 그림 그려놓고 혹은 설명해놓고 이것에 해당하는 통신 방식은 베이스밴드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멀리 못 가니까 뭐야? 그렇죠? 가까운데 이런 기계 제어 같은 데잖아요. 기계 내부에서 신호를 보낼 때 이럴 때는 가능한데 이게 뭐 멀리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간다 그러면 불편할 수 있죠. 아날로그에서 멀리 가니까. 자,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디지털 신호 자체로 데이터 통신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베이스밴드.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단극성과 양극성으로 할 수 있는 단극성, 한극성. 양극성은 뭔가 모르지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자, 보니까 그렇죠? 1일 때는 올라가고 0일 때는 0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0을 중심으로 올라갔다 내렸다. 요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양극성을 보니까 0을 중심으로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를 구분해서 데이터를 1과 0을 구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는 1 이렇게 올라간 것만 1로 치면 나머지 올라가지 않은 것은 0으로 이제 타이밍상으로 0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얘 같은 경우는 1을 보내잖아요. 그 1에서 0에서 다시 1이 왔을 때는 왔다가 그렇죠? 그렇죠? 계속 1이 뭐요? 계속 1이면 1 되겠죠? 그렇죠? 하다가 다시 0이 되면 0이 들렸다가 1 되면 내려올 필요 없이 올라갔다. 그렇죠? 즉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데이터를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이 두 개라는 거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플러스 극도 1이고 마이너스 극도 1인데
그게 해당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신호가 있을 때는 이거는 양극성이라는 거죠. 구분되죠? 구분됩니다. 0을 중심으로 오르락내락 하면서 극성을 바꾸면서 하는 통신은 유니폴라, 바이폴라. 윤이란 말에 들어가면 하나니까, 바이란 말에 들어가면 두 개니까, 그렇죠? 바이폴라. 0과 1만으로 0일 때는 0V, 1일 때는 1V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 보낼 때는, 하나를 뜻하는 유니폴라. 그렇죠? 마이너스 게 없다는 거죠. 0, 1, 0, 1, 2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송 방식, 이 전송 방식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자, 그렇다면 R0. R0는 나오죠? R0 뭐야? Return to zero. 예. 제로 쪽으로 간다는 뜻이죠. 제로 쪽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Return to zero. 그 다음에 NRG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당연히. 다시 가서 보면은 RG는 뭐예요? RG는 0을 통과하는 거죠. 항상 1에서 0으로 여기서 0이 들렸다가 이렇게 이렇게 변할 때 1, 이렇게 변할 때 1,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0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0을 중심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유니폴라랑 비슷한 방식이죠. 오르락내락 하면서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구분하죠. 이게 구분할 줄 알면 되잖아. 0의 신호가 머물러 있는 게 있으면 R0, 그 다음에 0을 무시하고 오르락내락 하면 NRG, 그렇죠? RG, NRG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RG는 0 신호가 잠시 있다는 것이고요. NRG는 0을 무시하죠. 갑자기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컴퓨터 통신에 보면, 컴퓨터에 보면 그게 있어요. 디지털이죠. 디지털에서는 1과 0을 10, 10 해서 뭐야? 아까 보신 것처럼 베이스밴드 방식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컴퓨터로 보내겠다.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컴퓨터에는 뭐가 있냐면, 요즘은 사라질 수 있는데, 있더라도 이제 USB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RS232 들어봤죠? 통신의 기본이에요. RS232C는 그렇지 않아요. 마이너스 10V와 플러스 10V 사이에서 0을 안 건쳐요. NRG야. NRG. 0이란 개념이 없어요. 플러스 10V와 마이너스 10V를 왔다 갔다 하면서 1과 0을 보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내부, 기계 내부에서는, 디지털 내부에서는 그냥 1이면 1, 0이면 0, 이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컴퓨터끼리 연결해서 되고 통신선 RS232C는 NRG라는 거죠. 0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죠. 유니폴라 개념에서 이렇게 해서 막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바이페이즈는 말 그대로 바이란 말에 들어가면 두 개라 했으니까, 그렇죠? 두 개씩 나눠서, 그렇죠? 나눠서 이렇게 되면 1. 즉 뭐요? 1에서, 그렇죠? 1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떨어지면 1이죠. 맞죠? 지금 1이 됐잖아요. 0에서 1로 올라가면 0.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두 개. 얘는 그렇지 않죠. 얘는 이 자체가 1이잖아요. 이 자체가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으니까, 그렇죠? 1, 0, 1, 0, 1, 1, 0, 1 이렇게 0, 0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그냥 쉽게 구분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디지털 데이터에서 두 개가 걸쳤으면 바이페이즈, 그렇죠? 바이페이즈. 그 다음에 0을 거치지 않고 0V 레벨이 없고 그냥 1과 하이로만 바뀌어서 가는 NRG 방식. RG 방식은 1에서 0으로 되거나 0에서 1로 될 때 0V를 신호를 일부 유지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RG 방식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보통 이것이 이제 구분하겠죠? 말이 유니폴라 그러면 아하 0과 1밖에 없어요. 디지털 데이터를 그대로 베이스밴드니까 0과 1 그대로 보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바이폴라는 0을 양극인데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반대편에 다다르면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반대편에 다다르지 않고 중간에 머무르 있으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과 0을 보낸 거. 왔다 갔다 하면서 0, 1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구분을 되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걸 그냥 수치적 의미로 그냥 본 것뿐이에요. 그렇죠? 구분이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펄스 방식은 이제 PCM 아시죠? CD 음질이라는 말 들었을 거예요. 그때 PCM 방식이거든요. 펄스 코드, 펄스를 가지고 코드를 만들어서 그 코드를 변조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이게 순서가 이제 요런 것들은 보통 나오죠. PCM 전송 순서가 바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표본화, 샘플링이라고 그러죠.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그럼 이제 부호가 됐으니 부호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실제로 아날로그 순서, 즉 데이터를 바꿔내려면 데이터를 이게 보내죠. 데이터를 보내면 수신했죠. 수신했으면 복화를 거쳐서 필터링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악 또는 아날로그 데이터 그대로 나온다는 건데 그림을 보시면 자 일단 이것을 표본을 샘플링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양적 개념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 바꿨죠. 부호로 바꿨죠. 부호화 했으니까 1010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바꿨죠. 그럼 이 데이터를 여기 보내겠죠. 보내서 수신했어요. 수신한 데이터를 복구를 하면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을 필터링 거치면 즉 전자회로를 통해서 필터링 거치면 다시 이 데이터가 이대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가 언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정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변조. 아까까지는 뭐죠? 아까까지는 베이스밴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었고, 지금은 PCM 방식을 얘기했었고, 지금은 디지털 변조 방식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이제 편이란 말이 나오는데, 한쪽으로 붙는다, 한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고, 편식하는 그런 개념과 약간 비슷한데, 편이 한쪽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일로 편이란 말이 나오면 여기 나오죠. 편이, 그죠? 편이 이런 말이 나오면 한쪽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나왔던 게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ASK, FSK, PSK, QAM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그 통신 개념의 자격증을 따갖고 점핑 하려는 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런 걸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브랜드로 관심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ASK, QAM, FSK, PSK 이런 것들 사실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만 보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반송파, 반송 뭐요? 반송 신호를 보낼 때 쓰이는 반송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송파의 징폭을 2개나 4개로 정해놓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정해놓고 데이터가 1 또는 0으로 변하면 미리 정해놓은 2개나 4개의 신호를 대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자 0을 보낼 때는 뭐요? 0을 보낼 때는 예를 들어서 0Hz 없이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1을 보낼 때는 N 여기 이제 W가 아니고 W는 이렇게 파형이라는 뜻으로 이제 일부러 제가 만든 거예요. W 문자가 아니고 이거예요. 어쨌든 0을 보낼 때는 그냥
제로 주파수, 제로 헤르츠. 헤르츠는 뭐죠? 1초 동안에 이게 진동하는 횟수잖아요. 그렇죠? 1을 보낼 때는 뭐요? 정해놓은 주파수. 이걸로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받는 쪽에서 0, 0, 1, 0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ASK. 진폭이 뭐죠? amplitude, shift keying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약자로 어디 써놓은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amplitude shift keying, frequency shift keying, phase shift keying, pulse code modulation 나오네, 그죠? 다시 돌아와서 ASK, amplitude shift keying, 진폭을 밀어 넣으면서 데이터를 보낸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이것만 있으면 쉬운데 문제 여기 많잖아요. 근데 구분하는 요령을 나름대로 터득을 하거나 자주 봐서 얘는 이거야 뭐 해야겠죠. 그러면 뭐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것 내용에서는 0일 때는 가만히 있는데 이건 예입니다만, 왜냐면 진폭을 2개나 4개로 정해놨다 그랬죠. 그렇죠? 0 돌아오면 이거 1 돌아오면 뭐 이렇게 천천히 변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폭 편의. 그 다음에 진폭 위상은 페이즈라고 하잖아요. 전기에서 R 페이즈, RST상, R상, S상, T상 한 것처럼 상은 페이즈니까. 그렇죠? 이것은 ASK와 PSK가 뭐죠? 아까 뭐였죠? PSK가 보니까 페이즈, 상. 그죠? PSK 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ASK하고 PSK를 합하면 QAM이 된다는 거죠. Quad Amplitude Modulation, 이런 식으로 혼합 방식이라는 거죠. 혼합 방식.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했고요. 그냥 요거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주파수 편의. 그러면 뻔하겠네요. 여기는 뭐야? 0일 때는 그냥 아무도 없어. 1일 때는 N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0과 0일 때는 약간 높은 주파수. 1일 때는 약간 높은 주파수. 0일 때는 0 하면 안 되니까 약간 낮은 주파수 해서 2개의 주파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죠. 반성파의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 아까는 뭐요? 진폭을 2개 준비해 놓고, 그렇죠? 진폭을 준비해 놓고, 왜냐면 이게 요 A가 진폭을 뜻하는 amplitude. 라디오에 보면은, 라디오 방송에 보면 AM, FM 나오잖아요. 그렇죠? AM은 그렇죠? 중파. FM은 단파라고, 주파수 진폭 변조. 그렇죠? FM은 주파수 변조. FM은 주파수 변조. 그 다음에 AM은 진폭 변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뜻이니까요.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를 얘는 진폭을 준비해놓고, 얘는 주파수를 준비해놓고, 여기서 여기 나오네요. 주파수, 그렇죠? 이거는 진폭, 그렇죠? 준비해놓고 데이터 0이면 이거, 낮으면 이거, 뭐 그쵸? 개념은 똑같죠. 그래서 00을 보낼 때는 U자에 해당되는, U는 그냥 U가 아니고 그냥 낮은 주파수를 뜻하는, 그냥 제가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그냥 낮은 주파수. 그러니까 쉽게 구분하려고 일부러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문자적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죠? 구분하기 위해서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위상편의 변조는 반송파, 즉 신호를 보내는 반송파의 위상을, 페이즈를, 파형을 2, 4, 8 등분해서 각각 다른 상에다가 0이나 1을 할당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1일 때는 W 문자에 해당되는 상을 보내고 상을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0일 때는 아까처럼 0, 이게 신호가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S 페이지를 보내갖고 얘는 이거구나, 1이구나, 0이구나 구분한다는 거예요. 0일 때는 0,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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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PSK, Phase Shift Keying. FSK는 주파수를, 그러니까 이거요, Shift Keying은 그냥 변조라고 생각하시고 앞에 머리 끝자를 알면 되죠. A는 진폭, F는 주파수, P는 상, 페이즈. 구분되겠죠? 나머지 SK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면. 자, 아날로그 변조입니다. 아날로그 변조. 아날로그 정보를 아날로그로 변환한다. 아날로그 변조. 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에서 사용한대요. 아까도 제가 잠깐 중간에 얘기했는데 변조 종류에 따라서 AM, 진폭 변조, 앰플리튜드라고 그러죠. 주파수 변조, FM 방식. FM 100 얼마점 헤르츠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진폭 변조하는 라디오 방식은 중파, 뭐 얼마 뭐 900 헤르츠, 900 킬로 헤르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FM은 얼마점 메가헤르츠 이렇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PM은 위상 변조, 페이즈, P 페이즈, F frequency, A amplitude, 모듈레이션 똑같으니까 변조란 뜻이니까 구분을 하겠죠. 참고로 소리는 마이크로폰, 저주파 증폭 이렇게 해서 그렇죠? 소리를 마이크로폰으로 받아서 저주파 증폭을 해서 고주파 발진해서 고주파 증폭을 하고 피변조 증폭에다 이거 섞는 거죠. 송신 안테나를 보내면 전파가 쭉 가서 전파가 여기서 수신 안테나 닿으면 동조회로서 하게 되면 이것을 고주파를 증폭해서 검파를 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담겨 있는 저주파를 증폭하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참고로 적어놨어요. 그냥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정보 전송의 다중화. 다자는 마늘 다자잖아요. 그렇죠? 마늘 다자니까 영어로는 이제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 건데 뭐 설명이야 뭐 보면 뭐 다 아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 좀 내용이 달라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5번부터 하겠습니다.